남북한 국악과 민족음악 비교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할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경선입니다. 우선 남한의 음악 상황을 보자면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본인의 취향과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감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론이나 주체 문학 예술론 등에 의해서 통제된, 그렇게 돼서 형성된 그런 음악들이 존재를 하는데, 과연 남북한의 국악과 민족음악의 비교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북한 공이 전통음악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물론 북한은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나 계승이 아니지만 그 밑바탕에는 전통음악이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습 목차를 통해서 오늘 살펴볼 남북한 전통음악 혹은 민족음악이라고 일컫는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의 전통음악의 전승양상을 통해서 그 각각의 전통음악이 어떻게 전해져 와서 현재 어떻게 연주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남북한 초등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그 교육과정 중 음악 중 국악 내용을 비교하여서 미래 통일을 대비한 음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북한의 전통음악의 전승 양상과 존재 양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용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전통음악 혹은 국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 음악이나 악기가 생성된 시대에서부터 거의 변함없이 지금까지 원형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전승된 것들, 즉 전통음악 사회에 변함없이 계승한 것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에 비슷한 용어는 북한에서는 민족음악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민족음악은 단지 남한에서의 국악이나 전통음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제에 의해서 변화된 것들의 음악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음악의 근간에는 전통음악이라는 중요한 밑바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족음악은 서양음악에 크게 상대되는 계통의 음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양 음악에 반한 그런 용어이며, 전통음악이지만 밑바탕이지만 북한 체제에 맞게 변질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음악 국악이라고 일컫는 남한의 음악과 북한의 민족음악이라고 일컫는 이런 음악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통 문화나 전통 음악의 밑바탕이며 민족 문화의 발전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은 남한은 원형의 보존과 계승에 중점을 두었고요.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 이념에 맞추어서 복고주의를 반대하고 혹은 제국주의나 계급주의에 대한 산물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어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음악 혹은 전통문화가 바탕이 된 북한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음악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양상을 살펴보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별 음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전통 문화와 음악의 조사와 채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론이나 주체 문학 예술론 등이 철저하게 반영된 그러한 대대적인 개량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개량되고 그리고 바뀌어진 변화된 이러한 음악들 중심의
음악 문화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연주 곡목이나 연주 관행 혹은 악기 구조 및 종류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그러한 음악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은 나만의 전통 음악을 살펴봄으로써, 즉 원형 그대로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나만의 전통 음악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에는 어느 정도의 개량이나 변화가 있었고 혹은 어떠한 음악들이 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만의 전통음악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5가지 갈래의 음악들은 예전 거의 모습 그대로 전해지고 원형 그대로 연주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갈래에 의해서 살펴보면 궁중음악, 풍류음악, 민속음악, 예술음악, 종교음악 5갈래로 나뉘어지지만 이거를 조금 더 큰 분류로 나누자면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은 지배계층의 음악이었습니다. 궁중음악은 궁에서 행해졌던 그런 의식과 관련된 음악들이 궁중음악이었고요. 풍류음악은 양반들에 의해서 연주되고 향유되었던 음악들입니다. 이 2가지 음악들을 일컬어 정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민속음악, 예술음악, 종교음악은 민속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불려집니다. 즉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연주되고 향유되었던 그런 음악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듯 궁중음악, 풍류음악은 지배계층의 음악이면서 현재까지도 교과서에 민속음악, 예술음악, 종교음악도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음악 교육과정에 모두 제시가 되어 있어서 감상곡 혹은 가창곡으로 모두 실려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종묘제례악뿐만 아니라 의식음악인 수제천, 그리고 대추타의 악곡들, 그리고 풍류방의 기악곡, 영산회상 천년만세, 이러한 악곡들이 감상곡으로 제시되어 있어 국악에 대한 일반적인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풍류방의 성악곡 시조와 그리고 민속음악의 민요나 혹은 예술음악 통성민요 같은 것이 가창곡으로 잘 제시가 되어 있어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국악을 모두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현재 남한에서는 잘 보존이 된 상태로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북한의 민족 음악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 북한의 민족 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이전에 여기 잠시 보면은 조선의 민속 전통이라는 이런 책의 제6권에서 이 발췌한 내용인데, 이 조선의 민속 전통이라는 이 책은 1994년부터 95년 사이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 이거 잠시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다면은 이미 북한에선 1950년대, 아까 이전 말씀드렸듯이 1950년대에는 전통 문화나 음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채록이 이루어진 상태지만 60년대 이후부터는 분명히 그들의 사회주의적 민족 음악주의나 아니면은 주체 문학 예술론 등에 의해서 전통 예술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1955년부터 1968년까지 발견되었던 조선 음악이라는 그런 음악 잡지의 가장 중요한 그 북한의 민족 음악의 그런 전승 양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선 음악에는 음악사, 음악가, 그리고 음악 이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와 기악에 대한 그러한 수천 편의 그러한 글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이전 상황 혹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음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북한에 현재 남아있는 음악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1986년도 김정일의 조선 민족 제일주의라는 민족관을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민속 전통이라는 것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민속 전통이라는 것이 1권부터 7권까지 존재하는데 1권부터 7권까지 모두 조선에 그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이겠죠. 북한에 있었던 그런 의생활이라든가 식생활, 그리고 주거 생활이라든가 민속과 관련된 것들, 특히 6권에는 그 음악과 무용에 관한 것들을 지필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족 유산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기 시작한 거는 조사와 채록은 50년대라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집대성한 시기는 80년대 이후고 그게 책으로 출판된 걸 90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북한 자체의 무형 보호 정책의 도입이 또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편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PPT에서와 같이 그 민족음악의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역사의 궤관이라고 처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우선은 그 당시 1950년대 이후부터 그 조선 음악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져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되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종류를 보자면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공통적인 것이 바로 민요, 그리고 동요도 어차피 세부 전래 동요라면서 큰 부분의 민요의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악기, 민간기악곡, 민속극, 민간음악단,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 전래된 음악들이 대부분임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남한에 있었던 궁중음악과 그리고 종교음악입니다. 우선 종교음악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종교를 배타시하고 그들의 유일사상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종교음악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겠지요. 근데 특히 이제 궁중음악도 같은 맥락으로 계급주의를 굉장히 배타시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궁중음악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음악기관이 일제강점기에 이왕직 악부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그 궁중음악이나 그런 음악들을 전승했던 음악인들도 굉장히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직 아학부는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의 전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왕직 아학부는 그 서울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궁중음악이 북한에 남아있지 않은 또 하나의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궁중음악 자체와 그리고 그 종교음악은 북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이렇게 민중들의 음악들인 민요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 중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그런 민요가 특히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다는 것이 바로 또 북한의 민족음악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요의 종류가 굉장히 세분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미 이런 민족악기는 우리 남한 상황과 같은 그런 전래의 전통 국악기의 모양과 그런 그 음색과는 전혀 차이가 나는 그런 악기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 5번째 민간기악곡의 사면영상이나 우산조 이런 것이 있는데 사면영상은 영산회상 계통의 음악을 뜻하는 거고요. 신아우는 남한의 신아위라는 그런 무속음악 바탕의 기악 합주곡인 신아위에 다르게 표현한 그러한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조, 이 산조는요 지금 남북한 공이 가장 비슷하다고 거의 똑같은 부분이 많은 그런 음악이 바로 산조입니다. 악기 개량 사업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래서 가야금 종류 같은 경우에도 12연의 전통 악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21연의 악기로도 이 가야금 산조를 연주한 예도 상당히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산조는 그대로
옛날 모습의 그러는 음악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속 극음악 중에 판소리, 물론 분류에는 들어가 있지만 판소리라는 음악은 50년대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는 그 거칠고 투박한 소리,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소리, 오므라진 소리, 그리고 지르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제시를 하면서 보통 그런 소리들을 쇳소리라고 쇳소리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쇳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일단은 민족 음악이나 민족 악기 개량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초점이었기 때문에 판소리와 같이 음색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그러한 음악적인 것들은 일찍이 모습을 감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극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초등음악 교육과정이나 혹은 국악의 부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면면이 잘 이어져 왔고 연주가 되고 있는 장르이긴 하지만 현재 남한에서 연주가 되고 있는 창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승발전의 극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거의 변질된 모습이 바로 극음악이고 바로 가극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들로 변질된 것이 바로 창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극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남한의 창극은 판소리 목을, 그러니까 판소리의 표현법으로 노래 부르거나 하는 것이 바로 창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이미 이러한 모든 쇳소리를 제거하거나 혹은 가사에 있어서도 우리 전통 판소리 5바탕이 되는 그러한 그 전개가 아니라 그들의 혁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로 만들어져 있는 가극이 바로 그들의 창극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음악단 사당패, 농악대 그리고 삼연륙각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남한에서는 사당패나 농악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식이나 혹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것들의 용어나 혹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보통은 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구춤이라든가 아니면 속어춤 같이 이렇게 무용의 요소를 훨씬 더 가미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당패와 농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민요 이 항에서는 굳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가장 이들이 중요시 여겼던 전통음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음악들이 바로 이 민요라는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한에서 얘기하는 그런 토속민요나 통속민요의 그런 범위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통적인 구전 민요도 포함이 되고 현대인의 미감에, 그러니까 그들의 주체 사상에 맞게 재형상되고 재창작된 민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새로 창작된 모든 창작 민요까지 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게 바로 북한의 민요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출간된 이런 민요 악보집이라든가 수록곡들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기별로 굉장히 엄청난 양의 민요의 채집과 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요의 채집과 채보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북한처럼 이른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방대한 북한의 민요는 굉장히 남한의 민요와 비교하기 굉장히 방대한 자료고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악기와 북한의 민족 악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서로의 악기에 대한 그 남한과 북한의 악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악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시랑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형태 모양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고 또한 무용청 벽화에 보면은 사현 14개의 검은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악기, 4세기의 그런 무용총 벽화를 보더라도 그대로 그것을 왕산하기 6현 16개로 개량해서 고구려 시대에 그대로의 악기가 지금까지 전해져서 연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민족악기라고 일컫는 북한의 악기들은 우선은 해방 후 북한 자체에 악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50년대에는 전쟁이 났고요. 그때 화선악기가 제작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 화선악기 제작은 음악 혹은 악기 제작에 있어서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50년대 후반에 민족 악기의 개량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단초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는데요. 민족 악기의 일단은 고유한 음색과 독특한 형태의 보존 혹은 기본 음역 확대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조의 기능을 확보하라거나 혹은 쇳소리를 제거하고 아름답고 처량한 민족악기 고유의 음색을 보존하라는 것, 혹은 악기에 불필요한 장치를 제거하고 간편하고 세련되게 개조할 것, 롱연을 비롯한 우리 민족악기의 고유한 특성 살리도록 요구했다는 것, 이것이 북한의 민족악기 개량 사업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시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남한의 가야금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보여지는 이 악기가 바로 정악가야금 혹은 풍류가야금이라고 일컫는 12줄의 정악이라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가야국의 가시랑이 12줄의 악기를 만들었고 그 부들 부분, 이쪽을 보면 양의 머리를 본따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그때 전해지는, 삼국사에 전해지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서 정악류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기보다 좀 더 후대에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개량이죠. 이것도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 산조가야금도 12줄이긴 하지만 이게 줄의 수는 변화가 없고 그대로 형태가 조금 더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18세기에 산조라는 음악이 발전하면서 좀 더 빠른 연주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악기가 조금 더 좁고 그리고 작은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악기는 바로 21줄의 북한의 가야금입니다. 아까 그 악기의 모습을 간편하고 세련되게 만들으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밑에 보면 여기 부들을 묶는 이렇게 모습들이, 양이두의 모습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슬이라든가 줄을 잇는 이런 학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한에서도 25현금이라고 해서 창작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그런 가야금 25현금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북한은 이렇게 12현의 가야금이 존재하지 않고 21현 혹은 지금 현재는 22현까지의 가야금으로만 연주를 하고 그런 음악들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음 이 악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 있습니다. 양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초등 교육과정에 천년만세 줄풍류편성 연주할 때 주로 들어가는 악기로 양금이 꼭 들어가죠. 이 악기는 이렇게 채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대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이 채로 이 쇠줄을 치는 것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악기 또한 단점으로 음역대가 너무 좁거나 혹은 칠 때 이 채의 소리나 이 지판에서, 괴라고 불리는데 이 지판에서 나는 소리가 단점으로
여겨져서 그런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량이 시작되었고, 이게 바로 북한에서 개량된 양금인데, 이 악기에 보면 벌써 음역대가 굉장히 많이, 줄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이미 음역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역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채가 보입니다. 두 개의 채를 이용해서 양손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게다가 음량을 좀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은 악기의 크기의 차이에서도 보여집니다. 또한 페달을 만들어서 음의 지속을 늘리거나 혹은 음을 끊거나 음량을 풍성하게 했다는 것, 개량한 것이 바로 이 북한의 양금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악기에 있어서 악기의 재질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도 굉장히 음량과 음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좀 전에 소개했던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명주실을 12줄이 명주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12줄이 약간의 줄 굵기가 달라지고 혹은 안쪽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음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북한의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줄이 나일론 줄이나 혹은 금속의 재질로 되어 있는 줄을 사용해서 음량과 음색을 좀 더 크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금이라는 악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악기가 바로 이 전통 해금에 속하는데요. 보면은 자세히 봐도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악기의 두 줄 사이에, 이 두 줄도 명주실이고요. 이 두 줄 사이에 이 활대가, 말총을 사용한 이 활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줄 사이를 마찰을 통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 바로 해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북한의 해금이라는 악기에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활대가 줄 사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 해금에 있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4개의 줄굵기가 물론 다른 금속 재질의 줄로 되어 있다는 것, 이미 음색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도 아마 금방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얼핏 보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음색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해금이라고, 남한과 해금 그리고 이 북한의 해금입니다. 또한 이 해금에 대한 북한의 그 관심이 굉장히 지대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해금도 음역대별로 저해금, 대해금, 소해금, 중해금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음량을 풍성하고 지속되는 음색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연 이 북한에서 연주되고 있는 개량된 해금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교사인 여러분들은 이미 전통 해금에 대한 이해는 혹은 음색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북한의 개량 해금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음색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서 그 음력과 크기에 따라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조해금으로 하나의 해금 소각기군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럼 소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상해 보았는데 확실히 전통 우리 남한의 해금과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마치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음색 또한 그러한 음색이 주된 것으로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해금 주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롱현이라고 하는 거와 끌소리입니다. 롱현은 우리 초등 음악 교육 과정에도 제시되어 있는 식임새 중 하나인 떠는 소리를 일컫습니다. 근데 그 떠는 소리의 모습이 남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바로 그것이 각각 민요의 토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현법이기도 한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그런 롱현이라는 주법이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그 남한의 농현에 비해서 종류라고 할까요? 그 표현법이 굉장히 단조롭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서양 음악의 비브라토와 거의 가까운 굉장히 좁고 빠른 그러한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끌소리라는 거는 초등음악 교육과정의 표현법 식임새 중 또 흘러내리는 소리에 속하죠. 그래서 음악이 혹은 음이 하행할 때 흘러내리는 소리를 많이 연주를 하게 되고 가창시나 혹은 악기 연주에 많이 제시가 되는 것이 또한 이 흘러내리는 소리에 있는데 북한에도 끌소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는 분명히 다른 모습, 다른 소리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지만 일부 표현법에 있어서는 전통 음악의 그런 주법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전통 음악의 주법을 또한 이 민족악기에서 중요시한 것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모습입니다. 내수 다음으로 관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악기는 예비교사인 여러분들한테 너무 친숙한 악기죠. 바로 단소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교육과정에서도 단소를 배우게 되어 있고 예비교사인 여러분도 열심히 지도하도록 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죠. 이 단소는 보통은 참대, 그래서 대나무인데 아주 잘 자란 그런 단단한 참대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단소 혹은 대금이나 혹은 이런 피리 종류들이 모두 재료가 대나무입니다. 근데 대나무의 상태가 모두 고르거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음색이나 음량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악기의 특징이라고 남한에서는 일컬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박달나무나 자단나무 같은 그런 악기로 그리고 규격을 통일시켜서 음색이나 혹은 음을 똑같이 만드는 게 굉장히 주력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쇳소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친 소리나 혹은 이렇게 약간 그 잡음이 약간 섞여나는 소리라고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대금에서 그 청을 붙였을 때 청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금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한 소리들을 굉장히 터부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단점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악기 개량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단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취구에 이런 U자 모양으로 파진 이러한 모습들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지공은 우리는 그대로 열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누르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12반음을 내기에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악기도 12반음을 모든 국악기가 다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음이나 5음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죠. 그렇지만 이거 12반음이 내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모두 다 가능한 것이 국악기이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 나라의 악기나 혹은 서양 악기와의 콜라보도 물론 가능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개량을 하려고 했던 거는 좀 더 빠른 음악을 연주를 하려면 12반음이 쉽게 편하게 연주가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공이 아닌 이런 누르개를 설치하면서 좀 더 음악의 연주가 빠른 음악을 연주하기 편해졌고 12반음을 연주하기 편해진 모습들로 이렇게 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평소, 세납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장세납이라고 불리는 이런 악기로 변해고 누르개와 그리고 음색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변한 것이 바로 이 장세납이라는 이런 악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연주곡은 남한에서 연주된 초소의 봄이라는 음악, 그리고 북한에서 연주된 초소의 봄이란 똑같은 곡이고요. 그리고 북한 작곡가의 곡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통 단소로 연주가 된 것이고 다음 볼 연주는 개량된 북한의 단소로 연주한 것입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상한 초서의 봄에 사용된 그런 우리 남한의 전통 단소와 그리고 북한의 개량된 단소를 비교 감상해 본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단소의 경우에는 분명히 음량도 커지고 좀 부드러운 음색이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음색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 단소의 그러한 다양한 음색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단소 같은 경우는 저렇게 누르개가 많이 설치가 돼서 반음을 연주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지공이 5개인 단소로 저렇게 12반음을 저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악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합주 시 악기 편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남한의 경우에는 합주에 대한 용어를 주로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음악과 관련해서 줄풍류, 대풍류라는 그런 용어와 혹은 관현악 편성이라는 용어가 제시가 되고 그러한 편성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줄풍류라면은 줄악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악기 구성을 뜻하고요. 대풍류는 그에 반해서 관악기 중심의 그러한 편성의 악대를 대풍류라고 일컫습니다. 관현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관악기, 현악기, 기타 타악기들의 그런 대규모 편성을 관현악 편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은 민족 관현악 혹은 배합 관현악이라는 용어로 이 악기 편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악기 개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관현악을 편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족 관현악은 그렇게 개량된 모든 민족 악기에 의해서 편성된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배합 관현악은 민족 악기가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서양 악기가 일부 편성이 된 것이 바로 배합 관현악인데 배합 관현악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악기 개량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악기 개량 혹은 음악의 개량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초등 교육과정 중 국악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남북한의 음악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그 남한의 목표 음악 교육 과정 중에 학교 교육 목표와 그리고 학년기에 따른 교과 그리고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음악 교육 과정은 2013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이고요. 그리고 남한의 음악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초등 교육, 남한은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와 조금 연령이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학교,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배우는 교과도 남한은 음악 교과 동일히 계속 적용이 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음악 무용과 예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2013 개정 교육과정 전까지는 음악 교과로 존재하던 것이 2013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부터는 음악과 무용을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중학교에는 예술이라고 해서 음악과 미술을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제시가 된 것이 바로 2013 북한의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음악의 교육과정 영역에 따른 기능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 표현, 감상, 생활화의 영역들이 모두 고루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표현이 주된 이들의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에 들어가 있는 가창이라든가 혹은 시창, 악기 연주들이 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시창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악보를 보고 바로 부르는 시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악 이론 부분을 제시한 것이 바로 시창
1, 2, 3, 4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창이라는 그런 목록들이 바로 북한의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2013 이후에 북한의 음악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국악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실제로 소학년 1, 2학년에는 대부분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들만 들어가 있고요. 소학교 3학년부터 구체적으로 민족 타악기 혹은 장구나 민족 악기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들 중에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장구 및 장단, 그리고 국악기와 민족악기, 그리고 민요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남북한 음악 교과서의 중요한 공통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북한 소학교 3학년 음악 무용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면은 장구에 대한 소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구의 구조나 명칭이 제시가 되어 있고 안땅장단이라는 장단에 대한 이러한 표기가 서양의 악보 체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구음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음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구의 구조나 명칭을 알고 연주하도록 한 것은 바로 다음 우리 남한의 초등학교 음악 3학년 교과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악기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구조 명칭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장단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덩딱딱 쿵딱쿵딱하고 안땅장단은 제시가 되어 있고 남한은 이 자지무리 장단이 제시되어 있지만 일단은 교육에 있어서 구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가장 공통된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남한과 북한의 전통음악 전승 상황과 혹은 교육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미래 통일을 대비한 음악 교육의 방향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었는데요. 예비교사인 여러분들도 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래의 국악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